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주자파, 주사파가 왜 강한가 이런 거죠.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더러운 종자들이 이 정말 조선의 피를 물려받은 주자파, 주사파들이 왜 그렇게 강한가? 어떻게 주자파하고 주사파가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님 거짓 탄핵, 사기 탄핵을 했는가? 얘네 둘은 뭐가 통해서 손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가족 뇌물 부정부패 이런 거 했죠. 자, 그래서 왜 어떻게 주자파하고 주사파하고 손을 잡을 수 있었을까?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 국민은 거짓 선동을 그렇게도 잘 당할까? 이번에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예, 제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열님 반갑습니다. 예, 연희님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자가 강조한 거는요. 예, 유학에서 강조한 거는 인, 의, 예, 지, 도. 이 5개죠. 인, 의, 예, 지, 도. 5개를 강조했습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자, 그리고 이제 논어라고 하는 거는요, 공자의 이야기를 담았지만은 공자가 쓰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그냥 입만 털었어요. 입으로 그냥 떠들어대기만 했고요. 그 제자들이 공자가 죽은 뒤에 기억을 더듬어서 공자하고 제자들하고 대화한 걸 책으로 쓴 게 논어입니다. 그럼 거기서 봤을 때 제가 예전에 논어를 읽어볼 때 그때 글자를 세봤어요. 인이라는 글자가 몇 개 나오나 했더니 인이라는 글자가 논어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인, 예, 어질인자가. 자, 이 어질인자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요 왼쪽에 요게 사람 인자입니다. 유은정님 감사합니다. 요게 사람 인자고요. 요게 2개죠, 2개. 그래서 사람 둘이 있는 게 어질인이에요. 그거는 뭐냐? 사람 둘이 평등한 겁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평등을 의미합니다. 영어에서도 둘은 짝수이기 때문에 even이라고 합니다. 자, even, 영어로 even은 짝수인데 equal과 even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둘이 평등하게 대하는 게 어질인입니다. 임금하고 신하하고 평등하게 대하면 어진 겁니다. 임금이 백성을 평등하게 대해주면 어진 겁니다.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평등하게 대해주면 어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을 나이로 갑질을 하면은 그건 어진 게 아닙니다. 불한당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이 조그만 게 어디서 겨울나? 나이 적게 먹은 게 이게 어디서 까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불한당이에요. 그것은 평등한 게 아닙니다. 자, 어지리는 평등한 건데요. 중국 역사 동안 어지린을 실천한 임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지배를 하는 자죠. 신하하고 평등하게 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어질인을 실천한 임금이 없어요. 조선에서도 어질인을 신천한 임금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이 저 백정하고 평등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진 임금은 나올 수가 없었고 중국 역사, 한국 역사, 일본 역사에서 어질인을 가지고 통치한 국왕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 이거는 그냥 입 털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위해서 군왕이 거짓말 칠 때 나는 인자한 군왕이야 있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자, 의라는 단어는요. 요 위에 양입니다. 양고기 할 때 늑대 양 할 때 양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글자는 나입니다.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내 거가 되는 게 옳을 의입니다. 의로운 겁니다. 즉 내가 양의 주인이 되는 게 의로운 거예요.
예, 양이, 재산이 나한테 없으면 그거는 의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발달했어요. 재물을 갖고 소유를 하고 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화상들, 화상이니까 여러분들 무슨 불에 대어서 화상 아니고요. 또 뭐 사람을 업신여기기 위해서 아이고 이 화상아 할 때 그 화상 아니고요. 중국 상인들을 화상이라 그러죠. 이 화상들이 이 그 동남아에서 70%의 경제권을 휘어잡고 있죠. 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유학을 할 때 이 공자가 말한 인의 예지도 중에 의를 가장 많이 받아들였어요. 이 의를 가장 많이 받아들여서 훈고학이나 양명학이나 고증학에 이것이 통용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은 인의 예지도 중에 예를 받아들였어요. 조선에서는. 이 예자는 주자학에서 많이 가르치던 건데 이 옆에 있는 게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시, 전시할 때 시. 요 위에 곡은 그릇이란 뜻입니다. 예, 그릇을 망태기 같은 걸로 줄 묶은 거. 그래서 그릇이고 밑에는 콩두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그릇에 담아서 보여주는 거. 식탁 위에 놓아서 보여주는 것, 접대하는 것,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조선 500년 동안 이 양반들이 가장 중시한 게 뭐냐 하면은 조상 제사 지내는 것, 상대방 먹는 걸로 접대하는 것, 요즘에 회식하는 것, 이게 가장 조선시대에 많았죠. 지금도 한국인들은 회식, 먹는 거, 이런 거 무지 많이 하죠. 여기에서 이제 허례허식이 나왔고 뇌물을 주고받죠. 뇌물 주고받습니다. 보여주기가 많고 패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먹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맛집 탐방, 먹방 이런 프로그램이 한국에 많은 이유입니다. 이 한국인들이 왜 먹방에 그렇게 기를 쓰냐면은 다 이게 조선시대에 이 제사 지내면서 음식 주고받는 이 주자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종원의 폭풍 먹방 뭐 이런 거, 맛집 탐방 이런 거,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조선시대의 주자파들의 조선 양반들의 더러운 음식 대접에서 이러한 풍습이 나오는 겁니다. 장사치가 안 나와요. 중국은 장사치가 나오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 장사가 기본 마인드가 돼 있는데 한국은 맨날 먹는 거밖에 없어. 맨날 먹어. 뭐 뇌물 먹다 걸리고 뭐 먹다 걸리고 그냥 맨날 뭐 먹다 걸려 먹다. 자,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공자가 말한 인의 예지도 중에 끝에 있는 지와 도를 받아들였어요. 이 지와 도를 많이 이야기한 게 명나라의 양명학입니다. 명리학이 틀렸고요. 양명학이에요. 양명학. 이것을 받아들여서 일본은요. 이 지는 지식이고요. 도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배움과 독서를 무지 잘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명학의 지를 따라서. 또 도를 많이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무사도 또는 다도 이런 거. 도가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요. 뭐 이렇게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일본의 다도. 그냥 그 차 끓여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다 무슨 절차가 있고 도가 있잖아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양명학을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달라. 독서를 많이 하는 이유도 이 공자의 지를 받아들여서 그래. 조선 놈들은 왜 하필이면 더럽게도 먹는 거고 이거 예를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식과 실천을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 도공들이 갔을 때 조선 도공들의 그 기술을 굉장히 높게 해서 사무라이하고 같은 계급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서양을 배워서 서양처럼 일본을
선진국으로 만들자. 그런 거에 앞장선 거죠. 메이지 유신이 그래서 성공한 거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 보면은 독서를 끊임없이 한다 그러잖아요. 손에서 책을 안 놓는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독서를 하는 게 일본 국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양명학에서 지와 도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인 정신이 뛰어난 것도 여기에 있는 도를 받아들여서 일본이 장인 정신이 나온 겁니다. 그냥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몇백 년 동안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중국 애들이 장사 잘하고 한국 사람들은 맨날 먹는 거 먹방 이런 거나 하고 일본 사람들은 기술 개발하고 장인이 많고 노벨상 25명이나 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뿌리가 다 있는 겁니다. 이런 전통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남아 시장 70% 장악한 화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자가 말한 인의 예지도 중에 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의가 의리를 말하죠. 의리. 중국 사람들 보면 의리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는 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놈들은 의리가 없어. 조선 놈들은 배신하고 중상모략하고 누가 밥 사주고 뭐 먹여주고 돈 먹여주고 뭐 여자 먹여주고 뭐 먹여주면은 그냥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해. 그저 뭐 먹여주기만 하면은 그냥 넘어가. 아주 배신이 없어.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그 영국의 여성이 조선 말에 한국에 와서 쓴 책이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죠.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전이나 관리들이 전부 뜯어간대. 그러니까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김서방네 개가 강아지를 5마리를 낳아요. 그러면은 그 아전이 와서 그런데요. 김서방네 그 강아지 5마리 낳았다면서 아우 나 강아지 키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강아지 1마리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옆에 있다가 무슨 뭐 이번에는 다른 아전이 와서 거기 누구누구 아전이 강아지 1마리 가져갔다는데 에이 나도 안 주면 섭하지 김서방. 그러면 또 줘야 된다는 거야. 안 줬다가는 관가에 불려가지고 곤장 만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선은 전부 뜯어간대 그냥. 그러니까는 이 조선 사람들이 논밭을 일굴 때도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소출을 더 많이 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소출을 많이 만들어내면 뜯어간다는 거야. 김서방 이번에 풍년 들었다면서 작년보다 2배 들였다면서 그러면서 와가지고 찝적대면은 또 쌀 몇 섬 집어줘야 되고 그렇게 전부 뜯겨가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주사파 패거리들이 똑같이 조선시대처럼 하고 있죠. 홍영표 같은 경우 삼성으로부터 20조 원 뜯어내서 복지기금으로 나눠주자 이런 소리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자파나 주사파나 머리가 똑같다. 조선스러운 게.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죽게 만든 거 이것도 뜯어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대한항공을 결국은. 응? 대한항공 어떻게든지 저거 뜯어가가지고 저거 어떻게 좀 나눠 먹을까? 조선시대 아전 관리들이 한 짓을 그대로 좌파 놈들이 해가지고 조양호 회장이 죽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압수수색하고 삼성전자 미래 전략실 해체하게 만들고 정경련 해체하게 만들고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죽이면서 삼성전자 어떻게 저거 해체해가지고 좀 뜯어먹을까? 20조 원 뜯어먹을까? 삼성전자 그룹 하나 어떻게 뜯어먹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게 주사파들, 이놈들의 생각이죠. 그저 뭘 뜯어 쳐먹을 생각밖에 안 해. 먹방 할 생각밖에 안 해. 먹방.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먹는 거죠. 뭐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면 엄마 나 1등 먹었어 엄마. 옛날에 홍수환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가지고 권투시 앞에서 1등 했을 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예, 전부 먹었다야 뭐. 뭐 이렇게 축구할 때도 골 이렇게 들어가면 골 먹었어. 전부 먹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뭘 하면 전부 먹었다. 뇌물 먹었다. 돈 먹었다. 뭐 먹었다. 뭐 먹었다. 이래서 한국이 주사파 이 좌파들이나 복고일, 정규제, 조갑제 이런 사람들이나 다 사고 마인드가 조선스럽다. 조선스럽다. 뭐 한국의 우스갯소리로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 내놓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하여간 좀 말이 그렇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자,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 예의, 이 허례허식 이거 너무 심해가지고 1960년대, 70년대 이거 가정의례 준칙 이런 거 만들어서 많이 억제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뭐 독재자다 이런 말도 듣는데 이거는 해야 했었어요. 자, 이때 보면은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면은 자, 여기 위에 보시겠습니다. 유교의 영향으로 가정의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 유교 영향으로. 그리고 네 번째 줄 의례 전차를 둘러싼 논쟁이 조선시대 당쟁의 명분이 되었다. 임금이 죽었을 때 검정 옷을 입어야 되느냐 흰 옷을 입어야 되냐 그거 가지고 당쟁을 했잖아요. 얼마나 쓰레기들입니까. 일제 강점기 때는 그런 의례 예의가 간소화되었대. 일본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해서. 그리고 6.25 전쟁 거치면서 너무나 못 살아가지고 의례 이런 거 안 따졌어.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말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좋아지니까 허례허식이 행해지게 되었다라고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 하면은 이렇게 허례허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기사에도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형식보다 정신이 중요한데 한국 사람은 이 정신이 형식이 더 중요한 거야. 뭐 다과를 많이 냈니 적게 냈니 그 집에 결혼식 가서 식사를 했는데 음식이 뭐 그게 가짓수가 적었니 많았니 그 집에 갔더니 음식이 왜 그렇게 싸구려를 내놨느니 좋게 내놨느니 맨 그딴 거 가지고 따지죠. 이게 조선시대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조선 사람, 한국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먹는 걸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로 먹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뇌물이 많은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런 거를 사실 없애려고 했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님은 예전에는 대통령들이 말이죠.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기자들한테 나눠주고 밑에 비서관들한테 나눠주고 또 장관들한테 나눠주고 뭐 언론사에 돈 뿌리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한테 돈 뿌려주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거를 일체 안 한 거야. 돈을 주고받고 하는 이 조선의 그 퇴폐스러운 뇌물 구조를 하나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김영란법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의 그 더러운 그 뇌물 주고받는 거 그거 다 차단시키려고 했던 게 김영란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 조선의 그 더러움 그것을 전통적인 그 더러움을
끊어내려고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영란법을 실시해가지고 뇌물 주고받는 구조를 없애려고 했더니 그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 같은 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김영란법 해가지고 내가 강연 나가는데 강연료가 줄어들었어 하고 그냥 입이 대빨이 나가지고 불만 섞인 어조로 그 저기 뭐야 정규제하고 방송에서 떠들어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왜 김영란법을 하려고 했었는지, 왜 돈을 주고받는 그런 구조는 대한민국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사회를 썩게 만드는지, 그러한 역사적이고 철학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그러한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러한 정책을 씹어댔던 거죠. 이병태 같은 놈이. 뭐 그놈이 뭐 그냥 경제학이나 좀 알지 뭐 역사를 알겠어요, 철학을 알겠어요, 사람들의 이런 그 유학 공자학을 알겠어요, 뭐를 알겠습니까? 예, 남미연 희님 그 후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남미연 희님 예,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탄핵이 당한 이유가 좌파들의 이념적인 공세를 당한 것 플러스 뇌물을 주고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대한민국의 언론인들, 이 대한민국의 판검사 기득권들, 썩어 빠진 기득권들, 돈을 꼭 주고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퇴폐구조, 부정사회 체제를 이거를 싹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500년 동안부터 내려왔던 복고일 같은 저런 자가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다는 거 아니야. 돈을 좀 먹고 받아야 되는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돈을 주고 받아야 그게 도덕적 권위가 있는 건데 돈도 안 주고 돈도 못 받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복고일 같은 자가 씹어댄 거잖아요. 정신 구조가 지금 다 그렇게 뭉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대한민국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의 그 유교, 이것을 정말 아직도 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우리 속에 너무 많아서, 술 먹고 접대하고, 뭐 돈 주고 받고, 이거를 예의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눈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님은 도덕적 권위가 없는 거야. 예의를 모르는 사람인 거야, 박근혜 대통령님은. 썩어 빠진 놈의 예의.